윤석열 대망론.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길게 혀를 한번 뽑아봅시다. 대망이라면 크게 망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크게 망한. 잘못 준비해왔다. 그 대망이었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은 확실히 정치에 관심이 있어는 보이죠. 네. 저 하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지지층한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근데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반, 공기 반, 소리 반처럼 정치 반, 행정 반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비겁한 거죠. 오죽하면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치적인 검찰총장은 처음 봤다고. 그 물러나서 나랑 같이 정치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씨가 진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검사들이 정치했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 대표적인 게 국회의사당 앞에 그 차량 대기하는 그 의전용 그 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의 공통점들이 많은 경우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거기에서 차를 타고 국회의원 사무실로 갑니다.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 국회 본관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고 타고 이동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는 그 의전에 대한 몸속 깊이 박혀 있는 그 DNA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전 받는 자체를 정치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황교안. 황교안도 대표적인 KTX 플랫폼까지 차 타고 들어가는 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폼 잡고 밑에서 후배들이 선배님, 형님 큰 꿈 꾸셔야죠.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래 나 큰 꿈 꾸게 니들이 뭔가 만들어 봐봐. 자리 만들어주면 거기에 그 홀랑 갈아타고 예. 이걸 정치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건 구수라고 봐야 됩니다. 예.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제 퇴임 이후에 뭐 봉사 요 표현 때문에 지금 보통 정치인들이 이제 그 정계 진출하려고 할 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면 정계 진출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대망론이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개망론이라고 개망난이 론. 그러니까 대망이라고 하는 건요 큰 희망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희망하다 할 때 그 망자인데 앞에 큰 대자. 네, 발알망자. 네, 보통 이제 정치인이 대통령 하겠다고 하면 그게 대통령에 대한 희망, 그래 대망 이렇게 표현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원래 칼이라고 하는 게 칼집에서 칼을 뺐을 때보다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그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실제로 칼집에 칼을 뺐는데 칼집이 이만한데 실제로 칼은 이만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윤석열은 지금 이 야권이라든지 언론이 대선에 나가는 것에 대한 막 그 충동질을 하고 있을 때가 상한가를 치는 겁니다. 막상 내가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임기 중이라면 당연히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될 것이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정계에 진출하겠다고 한들 저는 윤석열이 이제 망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자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박근혜 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민주당한테 대들고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검찰총장 자리를 잃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그런 대표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회창이라고 있어. 네. 여러분들 기억을 이제 더듬어 봐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감사원장을 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 근데 감사원장으로서 약간 좀 사이다 같은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국무총리까지 임명을 해요. 그런데 거기 사사건건 김영삼 대통령한테 대들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김영삼 다음에 이제 그 신한국당의 총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대선을 2번이나 나오는 거 아니야. 김대중 대통령하고 붙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붙고 그 사람도 결국에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권에 들어간 일종의 이회창 케이스를 이야기하는데 일단 레벨이 너무 달라. 다르죠. 일개 외청장하고 지금 국무총리 출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감사원장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고 중상관의장도 했고 대법관도 했고 이회창은 스펙 엄청 좋아요. 우리나라 최고지 스펙으로 따지면 네. 그 사람은.
근데 윤석열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 이제. 윤석열이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겠어요? 국무총리를 하겠어요?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럼 검찰총장으로서 나와가지고 대망론을 꿈꾸는 것 자체가 그냥 아는 사람들 웃습니다. 아니 윤석열이 끈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는 그 봉사라는 게 누가 합니까? 진짜 봉사일지 무상급식 이렇게 봉사? 예, 뭐 배포하고 폭망에서 봉사. 뭐 거리 청소하고 이런 거일지 누가 합니까? 안 그러면 이제 무상급식 먹으러 들어갈지도 모르고 여러모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뽕을 맞는 이유는 사실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자기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해결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전두환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우리 검찰이 한번 만지면 이 정권도 징벌을 우리가 줄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서 결국은 검찰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생각을 갖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본인이 겪고 있는 오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이런 말을 한 거가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냥 골목대장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우선 부하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하라는 것은 국어적 용어로는 상대방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에 대한 의무를 부과받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그런 하찮은 표현을 국감장에 쓰지도 않고요. 법률 용어 아닌 걸 쓰지도 않지만 당시 썼으니까 국어적 의미로 한다면 당신은 부하예요. 부하인데 그 부하라는 말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야? 나는 골목대장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를 하려면 분명히 자신의 관계된 사람들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굽힐 줄도 알고 물러설 줄도 알고 타협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같이 하잖아요. 정치는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 이게 모순인 거야. 검찰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고 나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치판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머릿속엔 또 이런 생각이 있죠. 정치는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사실은 검찰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름도 바뀌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이 저렇게 나온다면 검찰은 진짜로 기소하는 공무원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 검찰이라는 말도 뭔가 좀 권위적이잖아. 그냥 예.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서 뭐 기소청? 국립기소청. 뭐 이런 식으로 예.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검찰은 무한할 수가 없고요. 그 뭐 지금 요즘에 나오는 유행어가 하나 될 바로 직전에 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유행어는 다른 유행어의 패러디인데 황나땡이란 말이 있었어. 황나땡. 뭔지 빨리 맞춰봐. 황나땡이 뭐였어? 황교안, 나경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황교안까지 맞았어. 황교안 나오면 황교안 나오면 땡큐. 땡? 땡큐. 땡큐.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윤나땡이라고. 윤석열 나오면 땡큐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이 바보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이 간만 보다가 만약에 어떤 상황 봐가지고 대선 아예 안 나오고 진짜로 검찰총장 마무리하고 무슨 뭐 구속된다거나 진짜 봉사활동하러 아프리카를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국민의 짐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다른 주자들 지지를 오르는 것을 막고 있는 것도 윤석열이야.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재명, 이낙연처럼 확 튀어나가 버리던가.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중간에 막고 있어. 윤석열 때문에 안철수, 홍준표, 뭐 오세훈,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지지율이 오히려 안 오르는 측면이 있어. 근데 그 윤석열이 중간에 진짜로 아프리카 봉사활동 가버려요. 그러면 더 이익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짐은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느냐. 이거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닥을 다 봤지만 그냥 상상 속에서 윤석열 총장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 탁월하다고 칩시다. 정말 이게 바닥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쳐요. 그러니까 정치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
그 줄리 씨하고 최은순 씨 그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고. 줄리킴? 예. 외국에 안 나간 줄리킴.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윤석열 아니라 윤석열 100명을 데리고 와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정치적으로 입문하는 거 힘들거든요. 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짐이 잘 생각해야 된다고. 나경원 보세요. 건 떨어지고 실제로 파봤더니 뭐 대리인 시키고 그 대리인이 뭐 하는 것마저도 막 국비를 이용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정말 치졸한 의혹. 윤석열이 그냥 뭐 정권의 핵심을 수사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거는 그런 종류의 의혹이 아니라 조국 내보다 한 2만 배는 더 큰 의혹이 있는 사건의 관련자야. 네. 그럼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 후보가 된다고 칩시다. 왜 그 당시 장모나 부인에 관련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느냐. 지금 오늘 추미애 장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옵티머스 관련해서 왜 당신이 여기서 무혐의 처리해놓거나 이런 의혹들이 있는 한 윤석열 자체가 뭐랄까 국민들로부터 이런 거 있잖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권이 악한 이미지가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 지지율도 낮고 악한 이미지가 있어서 박근혜처럼 최동욱의 바지를 벗길 정도로 숨길 게 많아. 국정원 이용해가지고 검찰청 바지를 벗겨. 이런 대상의 정부가 아니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선한 쪽의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악한 쪽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알고 까봤더니 훨씬 더 구린 데가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의 한계는 명확한 거예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권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같은 당내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의혹제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돼버리는 순간에 당신 장모 첫 이야기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명박하고 박근혜 싸웠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조국 장관이 반대로 커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지. 재판을 받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의 뒤끝에 되게 다 무죄가 나왔어.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이건 되게 억울한 사건이었다고 조국은 다시 클 수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법적인 판단을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몇 년 걸려요. 그게 다 지금 시작된다고 해도. 윤석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타이밍도 아무것도 뭣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국힘당은 우리랑 같이 윤석열을 좀 텁시다. 네, 이게 국힘당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을 이용해서 정말 대망론을 펼치고 얘를 여왕벌로 삼아서 정치를 시켜서 같이 가려고 출마시키려고 생각을 하시면 선거 전, 후 나눠봐요. 전이면 윤석열의 현재 존재가 당신들의 캡을 씌워서 더 이상 아무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 당신들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후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달고 있는 혹이 너무 많습니다. 이 혹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선후의 타임라인을 얘기했을 뿐이고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반기문이랑 비교를 하기 본다라고 하게 되면 관료 출신의 사람들 뭐 그건에 대해서 뭐 저는 이제 말 안 하겠고 네 그런데 정알못입니다.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료 출신들은 자기 분야 외에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분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이 사람 임기 끝나면 뭐 했을 겁니까?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7월에 끝나는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다고. 당내 대선 경선 토론하면 나간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필연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박근혜 국정원 수사의 책임자였으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은 뭐라고 답할까요? 박근혜 국정농단은 잘못됐다고 답할까요? 내 수사는 정당했다고 답할까요? 어느 쪽 하나의 선택이 정체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스타일상 박근혜 수사는 정당한 거였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존재 부정당하는 거니까 앞에 만약에 그게 잘못된 수사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쪽 지금도 핵심은 친박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 지지자 소위 말하면 극우라고 말하는 그 지지자들이 전부 다 박근혜 지지자들이고 박정희 지지자들인데 12월 26일 날 죽은 박정희 지지자들인데 우리가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 누구한테는 꿈은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큰 꿈을 이렇게 찢어 밝히고 있다니.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망론은 진짜로 개망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꿈꿀 필요도 없고 윤석열 자체도 난 너무나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대한 다 잔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도 정치판에 나오기 힘들다. 그냥 조용하게 무상급식 먹으러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할 일인 것 얼마 같아요. 사람이 없으면 이 끈 떨어진 총장이라도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국힘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자, 황교안 씨하고 윤석열 등등해서 황나땡, 윤나땡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